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CCTV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마트에서 수산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잠시 뒤에 물건을 들고 한적한 곳으로 향한 이 남성,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가방에 넣습니다. 네, 지금 수산물을 절도하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좀 사연이 있다고요. 90대 있습니다. 노모에게 소고기국을 끓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자가 함께 살고 있는 2인 가정이에요. 어머니는 90대 노모, 네. 거의 뭐 건강 기력 없으실 것 같고 네. 지금 저 절도범 자체가 60대 아들입니다. 네. 60대 아들도 좀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절도가 아니고 같은 마트에서 지난해에도 한번 전과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 주의만 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네. 사연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부득이 앞으로 이게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게 명백한 절도이기 때문에 불구속이긴 하지만 입건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뭐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그 사연 너무 안타까운 게 60대 아들이 수입이 아주 적습니다. 아하. 한 달에 한 월 수입 60만 원 가지고 네. 지금 이 모자가 생활을 하는데 두 분 다 노인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이 추운 겨울에 좀 쇠고기도 대접하고 싶고 수산물, 회도 좀 드리고 싶고 또 꽃게탕 얘기도 하고 고등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먹여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살고 모시면서 효심이 있는 아들은 맞는데 네. 그것이 뭐 저 소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절도를 해야 했다. 저는 이 한 추운 겨울에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또 떠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한 달에 60만 원의 수입은 있었습니다만 노모와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거의 다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아흔이니까 이제 그 노인성 질환이 있을 거고 네. 본인은 또 치매 진단을 받아서 아하. 그 병원비를 또 썼다고 하는데 네. 그 거기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분이 그 이제 생활수급 대상자라 그러면 병원비가 거의 안 들거든요. 그럼 네. 그게 안 되면 차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 60대면 지금은 아직은 뭐 노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여하튼 치매를 앓고 있는 이제 어르신인 거죠. 네.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아닌가. 그 송파 모녀처럼 좀 더 그 부분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지방에 이렇게 그 재판을 하러 가보면요. 노인들의 저런 절도 범죄 때문에 그 즉결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대개가 먹는 거예요. 무전 네. 취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걸 보면 다른 거보다 이제 복지 문제인 거죠. 저거는 뭐 그런 면에서 늘 얘기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것도 그런 사각지대에 한 놓여 있는 그 노인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마트 측에서도 입장이 참 난처해 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한번 선처를 해줬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취지로 해서 그냥 끝내준 건데. 정당하게 계산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해왔어요. 네, 정정당당하게 계산을 하면서 사야 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네. 보니까 물건을 훔쳤다. 참 안타깝긴 한데 이게 네. 잘못된 효심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고요. 법적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뭐 중형이 내려지진 않을 것 같고요. 마트 쪽에서도 선처를 경찰에 요청을 했고 네. 경찰은 불구속 입건을 했고 또 이분은 그 가격은 변상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벌금형 정도가 내려질 텐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데 또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정정당당하게 내는 게 좋다라는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필요했던 절차였던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 봐주니까 올해 또 훔쳐가고 올해 봐줬으면 내년에 또 훔치러 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트 입장에선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다수가 와서 훔쳐간다고 하면 이거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영업에 네. 지장이 초래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 거래를 위해서는 아까 이 변호사님 말처럼 이거는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사회 안전망 문제로 좀 네.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런 분들이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데 90대 노모에게 고기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하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게 지역의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하고
촘촘하게 사각지대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분이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훔치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런데 60만 원에서 또 저분들이 이 기초수급 대상자여서 병원비라든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해도 두 분의 성인이 살아가는데 60만 원 소득은 좀 심각하죠. 네. 병원비가 낮다고 해도 만약에 저분들이 자가가 아니고 월세방에 살고 있다. 그럼 방세 내고 나면 한 달을 어떻게 살까 싶은 생계비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먹거리를 훔치고자 하는 충동까지도 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한 이 죄와 벌은 명백히 우리가 시행하는 공정사회가 되더라도 또 좀 이 추운 겨울에 저런 분들 많이 계신 건 아닌가? 구조적인 접근 따뜻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그 벌금 얘기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진짜 소고기 뭐 꽃게탕 끓여 먹을 돈도 없는데 벌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저 몇십만 원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런 경미범죄의 경우에 각 경찰서에서 이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라는 게 두고 있어요. 그 네. 심사위원들의 그 회의를 거쳐서 훈방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저분이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네. 아니면 그것도 그래도 너무 많이 했다, 수혜다라고 하면은 뭐 기소유예 정도. 저런 분에게 벌금을 진짜 약식이든 뭐든 벌금형을 내린다고 하면 그거는 저 엎친 데 덮친 격에 더 못 살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처분을 하지 않을까. 그 심사위원회 거쳐서 훈방 조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거나 뭐 그런 선처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남성에 대한 처벌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찰 측의 입장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딱하지만 피해자의 범행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불가피하게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트 주인은 어쨌든 선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앞서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따져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입건이라 그러니까 저게 되게 무서운 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이제 처벌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미범죄인 거죠. 이건 뭐 몇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절도의 경우에 각 경찰서에 이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네. 이 왜 훔쳤는지 그 의도라든가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후에 이렇게 뭐 반성하고 변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그 60대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참작해줄 정상 상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훈방 조치 내지는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러면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뭐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 아닌지 네.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네,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알아보려면 다음 네. 절차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하나의 개별 사례잖아요. 여러 건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서 마트마다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다가 적발된 주로 노인들, 60대 이상 노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것을 우리가 경찰에 넘겨서 아까 입건, 법적 처리 이렇게 되는데 그와 함께 이 데이터가 좀 복지 관련 이 기관에도 가서 네. 이분들에 대한 생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90대 노모와 60대 이 아들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어떤 생활 수준으로 살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분들이 늘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아주 상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적어도 명절 때 연말에 좀 어머니에게 이 정도 대접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 있는 상황이죠. 네. 불을 돋기 위해서 성금도 모으는데 그런 돈들은 저런 데 안 쓰이면 어디 쓰이는 겁니까? 이런 또 이제 서민 중산층 시민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혹한기에 지금 저체온으로 돌아가신 분도 이미 나왔습니다. 한파주의보 때문에 좀 뭔가 도움의 손길이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제도적인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우선 정부의 책임이 있고요. 또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서 사회 안전망을 좀 촘촘하게 만드는 작업 이건 좀 있어 왔던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런 사건을 계기로
가속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당장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후 절차 어떤 가능한 절차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이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뭐 그 검찰에 바로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행정적인 거는 이분이 공공근로를 했었대요. 네. 그러면 공공근로의 그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차상위 정도의 그 뭐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도 이분들 사정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이렇게 방송도 타고 했기 때문에 해당 그 주민센터라든가 거기에 있는 다양한 뭐랄까 봉사단체들이 좀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리고 이거는 형사는 형사고 네. 이런 이제 그 복지 부분은 또 우리가 시민 사회에서 또 품어야 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